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화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정 운영 마비 상황.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전면적으로 막혔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기각되거나 지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안정화 정책,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견제만을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을 이용해 본인들의 정치적 유리함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국익보다는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거듭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행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이러한 대화 시도는 번번이 거부당했습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교란 사태. 민주노총과 간첩 사건. 민주노총 내부에서 간첩이 활동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간첩은 북한과 연계된 조직원이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기밀이 유출된 정황도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단체는 정책적, 이념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중국 간첩에 들어온 촬영 사건. 중국 간첩들이 국내 주요 군사시설과 정부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려던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국가 차원의 비상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사건들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였으며 국가 지도자가 이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3. 검찰 인사 탄핵 소추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인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행태였으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였습니다. 특정 인물의 보호를 위해 국회를 이용해서 집행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4. 비정상적인 국회 구조.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성향 야당들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넘어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 독점을 통해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야당의 반대로 무조건 막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지속된다면 정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5. 계엄 선포의 정당성.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교란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엄 선포의 법적 근거. 헌법 제77조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교란 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 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계엄 선포의 구체적 사유. 민주노총과 간첩 사건. 중국인의 드론 촬영 사건. 야당의 입법 폭주로 국정 운영 마비. 국민을 선동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태. 이 모든 것은 국가 안보와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결정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6. 헌법재판관의 성향과 판단.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이 보수 성향, 2명이 중도 성향, 2명이 진보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관 성향을 종합하면 보수 및 중도 성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탄핵보다는 법리적 판단에 더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8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며 2명 이상이 기각할 경우 탄핵은 기각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탄핵 인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 결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야당의 정치적 의도로 과도하게 추진된 면이 강합니다. 국가적 혼란과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결단은 헌법적 권한에 부합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마비와 안보 위협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와 같은 대통령의 결정이 불가피했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구성과 탄핵 인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황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